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현재 인생에서 가장 여유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는 중년의 주부입니다. 돌이켜보면 저의 결혼 생활은 누구보다 다사다난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 지난 일이기에 지금은 웃으며 회상하지만요. 저는 남편이랑 동갑내기 부부랍니다. 지금은 여자가 30 넘어서 미혼이어도 아무런 눈총 안 받는 시대인데 제가 아가씨 쪽이었을 때만 해도 여자 나이 30을 넘겼는데 미혼에다가 만나는 사람도 없다고 그러면 노처녀 소리 들었네요. 제가 왜 이런 얘기하는지 감이 오시죠? 네, 제가 바로 30 넘어서 결혼하느라 한때는 노처녀 소리 들었던 사람이에요. 남편하고 연애를 오래 하느라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꼴랑 6개월 만나고 결혼 얘기 나왔으니까요. 이건 제가 진짜 괜한 자존심 챙기느라 주변 아무한테도 진실을 말하지 않은 건데 청혼을 한 건 남편이 아니라 저였답니다. 지인들한테는 그이가 먼저 결혼 얘기 꺼냈다고 다 그렇게 말을 해놨는데 실상은 아니었어요. 제가 남편한테 먼저 이쯤 데이트했으면 슬슬 결혼 진행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여장부처럼 나가버렸지 뭐예요. 뭐라고? 결혼? 갑자기 해장국 먹다 말고 결혼 얘기를 꺼내면 나보고 어떻게 하란 소리야. 그럼 이거 다 먹고 너 화장실 갈 때 되면 다시 얘기 꺼내랴? 아니, 그런 말이 아니잖아. 너무 갑작스럽다는 거지. 내가 전에도 말했지만 우리 집안은 대대로 결혼 상대를 최소 1년은 만나봐야 한다는 신조가 있어. 왜냐고? 추나 추동. 사계절을 다 함께 지나봐야 이 사람과의 평생의 계절을 함께 할 수 있을 것인지 확신이 생기기 때문이지. 근데 우리 지금 얼마나 됐어? 한 반년은 만났나? 이보쇼. 우리가 처음 만난 게 5월에 햇살 좋은 봄날이요. 여름에는 같이 피서가서 물놀이 했고 가을 됐다고 단풍놀이 떠났고 지금은 겨울 됐다고 이렇게 뜨끈한 해장국 한 사발 때리고 있지. 자, 추나추동 네 놈 중에 어떤 놈이 빠졌나 한번 봐봐. 다 들어가 있지. 잠만 말고 국밥 다 비우는 대로 나랑 결혼하기로 해. 누구를 또 만나서 결혼을 할 건데 나 말고 또 누구라도 있어? 남편이 신중하게 국밥을 한술 더 떠먹더니 저한테 이렇게 대답했어요. 제 말 입안에서 곱씹어보니까 참 일리가 있다고요. 생각을 거듭할수록 제 말에 반박할 거리를 찾기란 힘들었을 겁니다. 저는 맞는 말만 했기 때문이죠. 결국 남편이 알겠다, 하자 결혼 이렇게 답해버렸어요. 그래서 얼떨결에 저희는 그 해장국집에서 결혼을 약속하였고 그 후로는 일사천리였어요. 남들한테는 절대로 국밥 먹다가 청혼했다고 얘기 안 하고 살아왔고요. 저는 친정이 그냥 보통 시골이라기보단 예사롭지 않게 깡시골이라 인간극장에서 촬영 오게 생긴 동네인데요. 그러니 얼마나 보수적인 분들이시겠나요. 딸내미라고 있는 것이 30 넘기도록 결혼을 안 하니 친정 부모님의 애가 타다 못해 가루가 되어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결혼하겠다고 남자를 떡하니 데려왔으니 난리가 났고 허락한다 안 한다 이게 아니라 우리 딸하고 결혼해줘서 고맙다며 친정 부모님은 물론이고 일가 친척들 다 달려와서 눈물바람이었어요. 솔직히 그때 쪽팔려 죽는 줄 알았는데 남편한테 내색 안 했죠. 시댁에서는 약간 떨떠름한 반응을 보이셨으나 첫째 둘째 모두 시집장가 다 보낸 마당이었으니 마지막 셋째의 혼인 문제로 길을 쓰고 싶진 않단 입장을 내비치셨죠. 한마디로 썩 마음에 들진 않으나 허락은 해주겠다는 것이었네요. 시댁의 둘째가 제 시누이 되십니다. 저보다 2살 많은 시누이는 이미 그때 결혼한 지 6년 차였죠. 아, 김이 확 빠지네. 옳게 생긴다고 해서 기대했는데 이게 뭐람? 격 떨어지게 시골 깡촌 올케가 나한테 생긴 거야? 저기, 올케? 둘이 결혼하기로 확정했으니까 올케라고 불러도 되지? 실컷 불러도 상관없었죠. 다짜고짜 반말로 말을 거는 건 제 기분에 상당히 상관이 있었지만요. 그러니 그런 티는 안 내고 순박한 웃음이나 지어줬었네요. 그랬더니 웃는 얼굴에 침을 뱉더군요. 올케는 생긴 것부터가 시골 출신인 게 확 느껴지네. 저기 있잖아.
우리 애들 시골에 체험학습 갈 일 생기거든. 울케한테 좀 부탁할게. 우리 애들이 도심 하나라서 시골을 아예 몰라. 시골이라 그러면 무조건 논밭 펼쳐져 있고 연탄 피우고 집 굴뚝에 연기 나고 막 그런 건 줄로만 알아. 시골 체험하는 건 울케한테 미리 맡겨둘게. 알았지? 신우이의 뻔뻔한 요구보다도 저를 깔보는 그 시선, 얼굴에 드러난 기운 같은 게 거슬리더군요. 그런데 제 친정이 논밭 광활하고 연탄 피우는 집 많고 진짜로 집에서 연기 폴폴 나는 동네였기 때문에 마른 침만 삼키면서 별로 대꾸는 못했네요. 게다가 도시도련님이니 아가씨니 하는 표현 때문에 기가 막혀서 말문이 막힌 것도 있었고요. 신우이네 애들이 아들, 딸 이렇게 둘인데 저렇게 표현을 했던 겁니다. 나중에 정말로 제 친정 동네에 애들을 시골 체험 시켜주려 했었는데 신우이는 거절했었죠. 구리구리한 시골 냄새를 애들이 오래 맡으면 힘들어할 것 같다나 뭐라나 하면서 저한테 짜증을 냈었네요. 제가 결혼 전에는 알 길이 없었기에 미처 몰랐는데 신우이가 집안의 왕이었어요. 좋게 말하면 활발하고 외향적이며 친화적이어서 그랬고 나쁘게 말하자면 자기 위주로 무조건 돌아가야만 하는 사람이기에 그랬네요. 제가 느끼기엔 신우이가 자꾸만 제 남편의 길을 죽어놓으려고 들었어요. 어렸을 적에 절친했던 남매 사이를 들먹이며 저에게 과시하는 것이 우선 시작이고요. 얘가 어렸을 때 얼마나 순진하고 자기 누나한테 맹목적이었는가 하면 내가 나뭇가지 아무거나 가져와서 이거 마술봉이다? 하면 얘가 그거 철석같이 믿고 그 나뭇가지를 보물 삼아 썼다? 내 심부름이면 자다가도 펄떡 일어나서 다녀왔던 동생이었는데 내 말이 법인 줄 알았지. 내가 얘 감기 걸려서 죽을 뻔했을 때 간호해서 살린 거 생각나네. 내 은혜를 내가 참 잘 알았던 셈이야. 나 아니었으면 얘 이미 옛날에 호된 감기 걸려서 이 세상 사람 아니었어. 내가 살린 거야. 아, 네 그렇군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들으면 들을수록 동생을 위하시는 멋진 누나 같으셔요. 그치? 그런데 있잖아 울케. 내가 결혼하고 나서 내 동생한테 소홀하긴 했어. 멀어진 걸 느꼈지. 다시 남매끼리 친하게 지내고자 했는데 얘가 글쎄 연애를 하더니 결혼까지 해버린 거야. 이제는 얘가 먼저 나한테 거리를 두고 멀어지네. 나 너무 섭섭해. 말은 안 했지만 계속 서운했어. 충성스러운 내 동생은 어디로 사라졌는지. 그 모든 과거가 내 기억 속에 고스란히 남아있건만. 설마 모른 척하면서 나와 멀어지는 걸까? 신우이가 눈썹을 축 내리면서 과장스레 말을 하는데 꼭 그 모습이 학교 짱들이 반 친구들한테 돈 뜯으면서 친구야, 내가 돈이 없는데 너는 날 안 도와줄 거야? 이렇게 말하는 모습하고 완벽히 겹쳐 보였어요. 그래서 저는 신우이가 왜 자꾸 이러나 싶어서 떨떠름했건만 남편은 자기 누나한테 고자세로 못 나갔죠. 신우이의 말에 아니라고 극구 부인하며 펄쩍 뛰었어요. 자기는 여전히 충성스러운 동생이 맞다고 남편이 그러는 것에 제가 어처구니가 없었네요. 난 올케처럼 겉모습이 일희일비 안 하고 무덤덤한 여자는 매력 없는 것 같더라. 사람이 너무 시큰둥해 보여. 이래서 시골 촌년이라는 말이 있고 서울 깍쟁이라는 말이 있는 건가 봐. 제가 뻔히 보고 있는데도 아랑곳 않고 남편한테 어쩌다 결혼까지 했냐, 눈이 삐었던 거냐 이런 말도 했던 신우이였죠. 그런데 갑자기 남편이 자기가 청혼받는 바람에 결혼한 거라고 어느 날 답을 해버린 거예요. 이게 최대 실수였습니다. 제가 이래서 절대 아무한테도 청혼의 내막을 진실로 얘기 안 하게 된 거였죠. 신우이 때문에 트라우마 생겼거든요. 이걸 빌미 삼고 저를 얼마나 놀려대며 비웃었는지 말도 못해요. 이런 거 안 당해본 사람은 이해 못할 거예요.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잊을만 하면 그 얘기를 신우이가 꺼내들었는데 치고 빠지는 것도 고단수라서 정색하고 따지는 사람만 바보되는 분위기를 어찌나 잘 조성했는지 몰라요. 살살 약을 올리면서 남자한테 구걸해서 결혼한 여자의 용기, 노처녀 탈출하려면 자력으로 탈출하는 게 제일이죠. 오, 시골 여장부 납시셨다. 이러는데 환장하는 줄 알았어요. 신우이가 제 윗사람 아니었으면 진작에 판 뒤집었을 거예요. 참았던 주된 이유는 남편이 자기 누나보다 확실히 서열 아래인 게 보였고 시어머니가 일단 신우이 편이라는 게 컸지만 말이죠.
시어머니요. 세상에서 가장 똑부러지고 잘난 여자가 신우이라 믿으셨어요. 엄마, 요즘 여자들 그런 거 잘 몰라. 근데 나니까 아는 거야. 신우이가 이렇게 말하면 역시 내 딸 총명해. 이러시면서 반응도 엄청 잘하셨어요. 눈에는 놀라움을 가득 담으신 채였고요. 지켜보는 저만 어처구니가 없어지는 거였죠. 그래서 제가 몇 번이고 그런 장면을 목격하다가 어느 날 한 번은 저도 아는데요. 그거 요즘 모르는 여자들 아무도 없어요, 어머님. 이런 식으로 정정을 해버렸어요. 그랬더니만 시어머니 당황스러워하시고 신우이는 황급히 수습하더군요. 이후부터 신우이가 저랑 시어머니 이간질 작업 들어갔고요. 생각해보니까 또 열받네요. 제가 이런 방면에 둔감한지라 신우이의 이간질 작업을 한참 지난 후에는 알았답니다. 제가 시어머니 뒷담을 신우이한테 하는데 신우이는 제 눈치 보느라 어쩔 수 없이 장단을 맞춰주고 있다는 등, 제가 남편 꽉 잡고 살아서 남편이 불행해 죽겠다는 등 이렇게 말하면 시어머니는 신우이 말을 다 믿으셨던 거예요. 가뜩이나 제가 나이 많은 여자라며 썩 좋아하지 않으셨는데 신우이가 이간질 작업 싹 쳐놓으니 어떻게 됐겠어요. 저는 완전히 비호감으로 낙인이 찍혀버리게 된 거였죠. 시어머니는 가만 보면 저희 시골 친정 부모님 같은 분이셨어요. 부모님은 홈쇼핑에서 광고하면 엄마나 저런 용한 게 다 있나? 요술 아니야? 이러면서 주문하셨죠. 시어머니도 똑같으신 분이었고 홈쇼핑에 홀라당 넘어가셨으며 원체 팔랑귀인데 이제 그게 신우이한테 최적화되어 있으셨네요. 오랜 세월 길들여지신 탓이었겠죠. 제가 한동안 시어머니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말도 못합니다. 저한테 뭐 건네실 때 휙휙 집어 던지시고 제 말이 꼬투리 잡아서 따져대시고 제가 남편한테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사사건건 참견하시면서 저 압박하시고 이런 건 기본이었고요. 제가 뭘 여쭤볼 때면 흥 하시면서 대놓고 코웃음을 픽 치시는 게 가장 당혹스러웠네요. 제가 말도 안 되는 시집살이에 휘말렸다고만 생각했었는데 어느 날 시어머니의 혼잣말에서 뭔가를 감지해냈었죠. 채, 저래놓고서 속으로 나를 또 져줘야 되겠지? 겉과 속이 다른 무서운 년. 저런 능구렁이가 내 며느리로 들어와 있다니 소름 끼쳐 죽겠구만. 내 욕을 또 얼마나 해댈는지. 직감적으로 이거 뭔가 있다 싶어서 남편하고 상의에 들어갔고 날 잡아서 저희 부부가 시어머니 모시고 멀리 여행 갔었어요. 셋이서만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고 놀았더니 마음이 풀리셨는지 저녁이 되니까 실토하시더군요. 내내 저한테 서운함을 느껴오셨고 제가 속에 든 게 엄청 많은 무서운 여자라는 생각을 하고 계셨네요. 저를 그리 보게 만든 원인이 신우이였죠. 제가 당연히 억울하고 분한 마음에 눈깔 돌아갔죠. 신우이한테 당장 따졌었어요. 대체 왜 그런 거짓말을 했냐고 하면서 화를 냈고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신우이는 당당하게 나왔어요. 올케를 보면 우리 엄마 싫어하는 게 다 느껴져서 그랬어. 어차피 속으로는 그런 생각 다 하고 있었을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없는 얘기 지어낸 것도 아닌 거지. 독심술하는 궁예도 아니고 자기가 어떻게 제 속을 들여봤단 건가요? 진짜 환장하게 써서 속이 다 타들어가는데 그런 제 앞에서 신우이는 역시 시골 깡촌 출신의 무식한 년은 앞뒤 안 재고 이렇게 달려든다면서 제 흉을 대놓고 봤죠. 결국 신우이랑 대판 크게 싸워버렸네요. 억울했던 건 그 바람에 신우이가 지난 시간 동안 저를 모함해왔던 건 흐지부지 되었으며 사과도 못 받았던 거였어요. 그리고 시댁 첫째가 남편의 형, 시숙인데 멀리 사시거든요. 그래서 자주 못 뵀건만 세상에나 마상에나 신우이가 시숙한테도 이간질 작업을 쳐놓은 거예요. 시숙의 아내인 제 형님 되시는 분은 이미 신우이한테 세뇌당하신 지 오래였어요. 제가 본인들 욕을 엄청나게 많이 하신 줄 알고 계셨습니다. 신우이의 공작 때문에 시숙 형님 두 분의 머릿속에는 저를 집안 물 다 흐리며 양아치처럼 행동하는 시골 욕쟁이 년으로 둔갑이 되어 있었고 남편은 그런 저한테 꼼짝 못하면서 함께 집안 물 흐르놓는 멍청한 방관자로 탈바꿈되어 있었어요. 신우이가 저뿐만 아니라 남편도 이런 식으로 건드리면서 형제간의 의리도 망쳐놓았던 것이죠.
이것도 제가 나중에 아는 바람에 거품 물었고요. 애절하게 해명하느라 진땀 빼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식구 중에 아직 한 분 남았죠. 신우이의 남편인 제 심해부요. 제가 신우이를 자꾸만 과하게 견제하고 은근하게 괴롭혀댄다면서 저를 싫어하셨어요. 아, 시댁에서 굳건한 신우이의 위치를 제가 위협하고 있어서 불만이란 말씀도 하셨었네요. 돌이켜보면 어이가 없을 따름입니다. 제가 뭘 어쩌면 어쩐다고 신우이한테 위협이나 됐다는 말씀이셨을까요? 결혼식 올리기 전부터 일방적으로 펀치 두들겨 맞던 사람은 바로 저였는데요. 참고로 그 당시까지 신우이는 전업주부라서 애들 보고 집안 살림하고 그러면서 오만대 참견 다 하고 살았고요. 심해부는 각종 부품을 취급하는 대리점 운영하고 있었답니다. 나는 한마디로 사장님이잖아. 회사의 꼭두각시로 사는 종자들하고는 결이 다르다 이 말이야. 그러면서 은근히 남편을 깔보셨어요. 서열을 확고히 하시는 걸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남편이 본인의 말이면 무조건 예 하고 따랐던 적이 있었는데 그런 모습이 다 사라졌다면서 혀를 차셨어요. 제 탓이라고도 하셨고요. 저는 맹세코 남편한테 심해부 등한시하라고 주문 넣은 적이 없었기에 이것도 억울했네요. 회상하다 보니까 여자들끼리 여행 가자 그래서 제가 무척 설렜던 순간도 기억나네요. 시어머니 신우이, 형님 저 이렇게 넷이 가자면서 기획했었고요. 저는 사람이 넷이니까 차 타고 가기도 딱인 것 같다면서 신우이랑 나름 열심히 여행 의논했었어요. 그런데 정했던 날짜보다 일주일 이른 주말에 저 빼고 셋이서 여행 다녀왔습니다. 저는 놀러 가려고 옷도 샀고 일정도 다 짜놨는데 아 울케 우리가 가는 데가 좀 한적한 곳이라 시골 느낌 나잖아. 울케는 가뜩이나 시골이라면 지긋지긋할 텐데 빠지고 싶은 티도 못 내고 있을 게 뻔해서 내가 울케 빼줬어. 고맙단 말은 안 해도 돼. 신우이의 짓이었죠. 제가 아무것도 없는 시골 출신이라고 무시를 해도 그렇게 무시를 할 수가 없었네요. 자기는 서울 토박이인데 저랑 급 차이가 나서 민망하다는 말을 몇 번이나 했었는지 셀 수도 없었어요. 남편은 중소기업에 재직 중이었고 벌이가 대단하진 않았어요. 저는 일반 사무직이었다가 임신으로 퇴사했는데 아기 태어나고 나서는 전업주부로 지내게 됐거든요. 근데 신우이가 저희 집 사는 꼴이 불쌍하다고 그랬어요. 시골 가서 욕심 없이 사는 게 격에 맞지 않을까? 이러면서요. 저 인간이 또 저러네 싶어서 무시했는데 어느 날 애한테 입힐 옷이랑 장난감 보관해 둔 거 있다고 해서 반가운 마음에 신우이 집으로 달려갔더니 그게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불이 나게 온 것 봐. 와 진짜 웃기다. 울케 지금까지 내가 본 것 중에 최고로 웃겨. 진짜로 온 거냐면서 신우이는 저를 비웃었고 그때 열받아서 폭발하다 못해 제가 아예 얼음장이 되어버렸어요. 싸늘하게 가슴이 식더라고요. 우리 앞으로 보지 말고 사십시다. 그게 서로의 앞날과 정신건강에도 이로울 것 같네요. 마음 같아서는 각종 쌍욕과 더불어 귓방망이 선사해드리고 싶은데 지금까지 참은 게 아까워서 끝까지 참고 여기서 접으렵니다. 안녕히 잘 사세요. 뭐야? 울케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영 끊자는 거야? 저기 울케! 울케! 저는 신우이를 뿌리쳤고 그 이후로 안 보고 살았습니다. 시댁에 행사가 있어도 신우이 있는 자리면 제가 피했어요. 시부모님께서 기함하셨는데 남편이 기를 쓰고 제 편을 들어줘서 계속 그렇게 지낼 수 있었네요. 신우이랑 시배무는 사람이 너무 냉정한 거 아니냐면서 저를 비난하셨지만 저는 그거 귀등으로도 안 들었고요. 딱 2년 그렇게 지냈을 때 시부모님께서 머나먼 전라도 시골 동네로 귀농을 가시게 되었어요. 집안 어르신들 사정이 얽혀 있어서 그렇게 되었는데 시골 얘기만 나왔다 하면 저 놀려먹고 제 속을 긁었던 신우이. 막상 자기 부모가 시골로 가게 되자 입 꾹 다물고 아무 소리 안 하더군요. 시부모님 시골 내려가시고 얼마 뒤에 신우이가 남편 통해서 저한테 연락했었는데 무시했어요. 제가 남편에게 신우이 연락이라면 절대 사절이라고 재차 못을 박았고요. 그리고 1년이 더 지났을 때였죠. 며칠 내내 남편의 얼굴에 뭔가 고민거리가 있어 보였어요. 수심이 깊길래 제가 이유를 물어봤더니
한참 고민하다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사정이 많이 어렵다면서 도와달라고 얼마 전에 연락이 왔었어. 뭐? 자기 표정 보니까 엄청 사정이 어려운 사람인가 보네. 누구야? 자기 친구야? 학교 동창? 아니, 우리 누나. 지금까지 내가 말을 안 하고 살아서 그렇지. 누나가 사정이 좀 어려워. 제가 말문이 떡하고 막혀버렸죠. 우리 누나? 그렇다면 제 시누이요? 싸가지 없고 발랄한 그 시누이한테 사정이 어렵다는 표현은 걸맞지 않았어요. 시부모님께는 손 벌릴 구석도 없으니 거긴 예외라 쳐도 시숙도 있고 심해부 집안도 있는데 왜 저희 집에까지 도와달라고 했다는 건지 이해도 안 갔고요. 애써 무시하고자 했지만 제가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였어요. 그간 뭔 일이 있었는지 남편한테 다 얘기해달라 그런 거죠. 저는 놀라지 않고 담담하게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심해부가 운영하던 대리점이 망해서 장사 접었다는 첫 번째 대목부터 깜짝 놀라고 말았네요. 그 대리점 바로 근방에 아주 번듯하고 커다란 매장이 들어오면서 심해부가 직격탄을 맞았고 결국 폐업까지 갔다는 거예요. 심해부와 시누이는 젊은 사람들 대상으로 하는 식당을 차리고자 했고요. 전 이건 역시도 전혀 몰랐기에 듣고선 또 놀랐죠. 식당을 오픈하려고 했었다니 이 과정에서 심해부가 모은 돈 거의 다 들어갔고 시누이가 시숙한테 돈 빌려달라고 해서 받았었다네요. 그런데 업자한테 사기를 당한 거죠. 견적서 다 뽑고 입금했는데 그게 실수였습니다. 하나부터 10까지 다 함께 하기로 했던 인테리어 업자가 돈 받고 튀었어요. 아무것도 해주지 않은 채로요. 그 이후로 온갖 마음고생 몸고생하면서 빚내가며 가게를 차렸는데 이게 폭삭 망하고 있다는 게 관건이었답니다. 게다가 중고로 구입했던 시설에는 죄다 하자가 발견돼서 돈이 곱절로 들었고요. 아니 그러길래 애초에 그렇게 시작을 말았어야지. 모든 과정이 다 이상했잖아. 근데 아무도 안 말렸어? 조언을 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거야? 제가 기가 막혀서 따지듯이 묻고 말았는데 남편이 고개를 푹 숙이더군요. 자기는 신우랑 친남매이니 깊은 책임을 통감하고 있었을지도요. 얼마 전에 가게를 팔겠다고 내놨는데 권리금 4천 내고 들어왔던 그 자리를 권리금 3천으로 내놔도 문의 하나 안 왔대요. 그런 와중에 심해부의 부친께서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지. 시누이네 둘째 딸이 극심한 아토피가 시작돼서 말도 못하게 괴로워하며 학교에도 못 나가는 날이 부지기수라 그러지. 엎친 데 덮친 격이라는 말이 그래서 있나 보더군요. 자꾸 힘드니까 예민해져서 그런지 시누이가 시부모님하고도 대판 싸웠대요. 돈 문제 때문에 시누이는 시숙하고도 이미 싸운 뒤였고요. 그러다가 심지어는 심해부가 시누이랑 부부싸움을 심각하게 해서 현재는 냉전에 들어갔고 이혼 한 해 만에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참이라고 했어요. 들을수록 전말이 너무 많은데? 이 엄청난 일들을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단 말이야? 이게 가능해? 말을 뱉은 제가 스스로 입을 턱 막아버렸네요. 그렇듯 차단하게 만든 건 저 자신이었으니까요. 남편은 착실히 제 발음을 따라주었을 뿐이고 시누이네는 물론이고 시부모님 시숙네도 마찬가지로 제 눈치를 보느라 아무 말도 저한테 하지 않고 지내왔음을 깨닫게 되자 괜히 민망해지더라고요. 너무 착잡해서 남편한테 이러자 저러자 말도 못했어요. 그런데 사흘인가 지났을 때 남편이 난처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면서 묻더군요. 누나가 내일 우리 집에 잠깐 들르고 싶다는데 그러라고 할까? 저는 그 방문 이유를 뻔히 짐작함에도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죠. 시누이가 직접 이 상황에 오겠다고요? 적어도 제가 아는 시누이라면 고개 빳빳이 들고 개지랄을 떨지언정 저한테 고개 숙일 사람이 아니었어요. 과연 무슨 얘기를 하려나 했는데 저희 집에 시누이가 들어선 순간 제가 너무 놀라서 숨을 잠깐 멈춰야만 했습니다. 오랜만이야, 올케. 그동안 잘 지냈어? 롤케이크 좀 사왔는데 좋아할까 모르겠네. 어색한 표정으로 저한테 인사를 건네는 시누이가 너무 수척해 보였어요. 살도 그냥 빠진 게 아니라 진짜 온갖 마음고생 다 해서 살이 쭉쭉 내렸다고 표현할 때 그런 모습이었어요.
눈가가 퀭하더군요. 그 모습을 보자 제가 내심 준비하고 있었던 회심의 발언들이 다 눅눅도 사라져버렸네요. 신우이한테 톡톡 쏘아주려고 했건만 도저히 그럴 게 아니었어요. 조용히 식탁에 함께 앉아서 커피랑 롤케이크를 먹으며 이야기를 두런두런 나눴습니다. 차린 가게는 늘 적자에다가 내부 하자도 너무 많아서 어쨌든 처분하는 게 1순위라고 했어요. 장사를 이어갈 의지는 전혀 없더군요. 알고 보니 지척에 동정원 매장이 3군데가 있었고 탄탄하게 자리를 잡은 상태라 비집고 들어가기란 무리라 했어요. 에휴, 듣는데 절로 한숨이 나오더라고요. 권리금을 2천까지 어제자로 내려놓았으니 어쨌든 가게를 넘길 수 있을 거란 말을 하면서 신우이는 긴장된 눈빛으로 저를 보더니 이렇게 물었죠. 저기 그래서 말인데 갚을 수 있으니까 정말 그럴 자신 있으니까 돈을 빌려줄 수는 없을까? 가게 차릴 때는 성공할 자신이 있으셔서 차리셨을 텐데 지금 이렇게 됐잖아요. 과연 돈 갚으실 수 있을까요? 권리금 2천이라 하셨으니 지금 2천만 원 빌려달라고 하시는 걸까요? 아니 2천 말고 3천만 원 빌려줬으면 하는데 진짜 간절해서 그래. 현금이 하나도 없어. 돈 나갈 때 투성이고 다달이 대출이자 갚아야 하는데 그거 갚으려고 또 대출 받을까 하다가 그러면 정말 목이 졸리는 기분이 들 것 같아서. 저도 그랬어요. 전에 저한테 비수 같은 말을 마구 던지시고 저한테 못되게 구시고 제 인격 모독까지 하셨을 때 저도 목이 졸리는 기분이었어요. 올케, 내가 미안했어. 그때는 내가 올케라는 존재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라서 자꾸만 막 나갔었나 봐. 버릇 나쁘게 사는 습관을 못 고치고 아무렇게나 굴었던 것 같아. 올케한테 사과하려고 그랬었어. 한참부터 사과하려고 했었는데 올케 절대 나 안 보고 싶다니까. 내가 올케한테 진짜로 미안한 마음이 있다면 그 뜻을 따라주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신우이가 말하다 말고 눈물을 보였어요. 이렇게 울 줄 아는 사람이었구나 싶어서 기분이 묘했네요. 남편은 자기 누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커피잔만 내내 보고 있었고요.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다가 신우이한테 이만 가라고 그랬습니다. 3천만 원이 네 집 개 이름인 줄 아세요? 저희 사는 모습이 불쌍하다고 하실 땐 언제고 그 돈이 저희한테 있을 거라 믿었나 보네요. 황당할 따름입니다. 제가 거듭 말했어요. 빌려줄 돈은 먹고 죽을 애도 없다고요. 신우이가 눈물을 훔치면서 일어나더군요. 정말 미안했어. 그리고 지금도 이런 얘기 꺼내서 올케 마음 불편하게 만든 거 미안하고. 나는 참 이래저래 사람들한테 미안할지만 하고 사는 사람인 것 같네. 신우이가 그런 말을 자조적으로 중얼거렸는데 표정이 정말 씁쓸해 보였어요. 제가 모르는 사이 신우이한테 많은 변화가 생긴 건 틀림없었죠. 저는 남편한테 현금 3천, 저희한테도 큰돈이니까 절대 빌려줄 수 없다고 못 박았어요. 엄한 생각하지도 말라고 했죠. 그래, 맞아. 알았어. 나는 무조건 우리 여보가 결정한 대로 따를 거야. 남편이 시원하게 바로 대답을 했는데 그 얼굴에는 고뇌가 담겨 있었기에 그걸 모를 제가 아니었어요. 그날도 그 다음 날도 제가 잠을 무척 설쳤습니다. 못된 신우이의 지난 행각, 그리고 현재 마주한 신우이의 힘든 몰골이 교차되어 스쳐갔고 고생하고 있을 그 집 애들도 제 마음을 쓰라리게 만들었죠. 저는 결국 이틀을 더 뒤척거리고 나서야 제 발로 신우이를 찾아갔어요. 이사한 집이 전에 살던 곳보다 많이 아담했죠. 돈 빌려주러 온 거 아니라고 하니까 신우이가 피식 웃으면서 커피를 내줬어요. 예전에 그 기세는 온데간데 없다는 게 재차 실감나는 모습이었어요. 다음 주에 받을 수 있는 대출 알아볼 참이라고 신우이가 덤덤하게 말했고요. 네? 2천만 원을 내놨는데도 권리금을 더 깎으려는 사람들만 있다고요? 그 자리를 2천만 원도 못 받는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절대 깎지 마세요. 올케, 우리도 그렇게 생각은 해. 근데 상황이 여의치 않으니까. 다달이 월세 나가는 것도 있으니 그냥 속 편하게 가게부터 넘기는 게 맞지 않나 싶어. 제가 돈 안 빌려드린다고 해서 저 원망하고 계시죠? 근데 저희한테도 3천 큰 돈이에요. 쉬운 금액 절대 아니에요. 원망 안 해.
나도 몰랐는데 내가 염칠한 게 있는 사람인가 봐. 이런 기회로 올케한테 미안하다고 정식으로 인사할 수 있으니 다행이란 생각만 들고. 그러네. 아무튼 진짜로 미안했어. 내가 하도 제멋대로 살고 올케한테도 상처 주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벌을 받나 봐. 아시면 됐네요. 그럼 이제 3천만 원 가지고 어떻게 하실 작정이세요? 제대로 갚으실 계획은 세워두신 거겠죠? 시골 출신이라고 저 우습게 보시고 돈 떼어 먹으시면 안 돼요. 그땐 진짜 깽판 들어갑니다. 제 말을 곱씹어 보던 신우이가 이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그저 웃으면서 고개만 끄덕여 줬네요. 의미를 알아들은 신우이는 손으로 입을 틀어막으며 울기 시작했고요. 정말이야, 올케? 그 돈을 빌려주겠다는 거야? 그렇게 비웃었던 제 시골 친정집 덕분에 제가 그 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친정에 나름 재산이 있어서 망정이죠. 아니었음 현금 3천이요? 어림도 없었어요. 신우이가 정신없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미안하다는 말과 고맙다는 말을 반복해서 해댔어요. 호구 등신이란 소리 듣는데도 할 말이 없었지만 신우이는 제 남편의 친누나이고 신우이 애들은 제 남편의 친조카들이고 어쨌거나 저와도 가족이고 결국은 외면이 안 되더라고요. 오열하는 신우이의 모습에 그래 인생 뭐 있나? 서로 빚지고 빚 갚고 이러면서 사는 거지. 이런 생각부터 들더군요. 무엇보다 남편이 저한테 정말 고맙다며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제가 이럴 줄 알았죠. 팔은 안으로 굽는 이 남편놈이 자기 누나한테 돈 빌려주고 싶어서 속으로 끙끙 앓고 있는 줄을 진작 알아봤습니다. 좋아하기는 일러. 그 돈 다시 못 받아내면 우리는 이혼이야, 이혼. 알았어? 제가 윽박질렀는데도 남편은 그저 좋다고, 고맙다고, 앞으로 자기가 더 잘하겠다고 싱글벙글 웃기만 하더군요. 소중한 거금 3천만 원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는지 정말 놀라운 일의 연속이 일어났어요. 현금이 생기자 심해부와 신우이도 마음에 안정이 생겨서 이혼할 기세로 싸우던 거 그만두고 화해했고요. 권리금 2천에 내놨던 가게 갑자기 배짱을 부려서 3천에 내놓는 걸로 바꿨습니다. 미친 거 아니냐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더 미친 건 정말로 3천에 팔렸다는 거예요. 그것도 며칠 안 지나서 말이에요. 꼭 그 위치를 고집하는 사람이 갑자기 등장해서 계약을 해버렸다네요. 3천 빌려준 지 꼬박 한 달 만에 1,000만 원을 돌려받았고요. 심해부랑 신우이는 절지부심해서 배달만 하는 아주 작은 가게를 새로 차렸는데 이게 대박났어요. 저는 그 당시에 대체 누가 배달을 시켜 먹을까 싶어서 회의적이었는데 그 동네에 자취생들이 그렇게 많이 산다는 거예요. 심지어 경쟁업체도 없었어요. 초장부터 가게가 대박 행진이었죠. 이쯤에 신우이가 시부모님 시숙하고 다시 화해하면서 잘 지내기 시작했고요. 다들 저한테 공을 돌려서 제가 머쓱해 죽는 줄 알았습니다. 남편이 자기 가족들 앞에서 보통 저를 추켜 세우는 게 아니어야 말이죠. 돈을 빌려준 지 반년 만에 저희 부부는 3천만 원 다 받았고요. 심해부와 신우이의 진짜 은혜 갚기는 그때부터가 시작이었어요. 아토피 있는 둘째 위해서 구매한 값비싼 보습 제품이라든지 그런 거를 꼭 여러 개 사서 저희 집에도 보내줬고요. 제 생일이라고 한우집 가서 풀코스로 쏘는 거 보고 어안이 벙벙했는데 그게 일회성이 아니었어요. 크리스마스 때는 호텔에서 파는 케이크 줬고 심지어 설날 연휴에는 스케일도 남달랐죠. 올케, 시골 출신이라 역시 촌스럽네. 원래 명절에는 밖으로 나가는 게 진짜 백이 잘 사는 도시 사람들의 문화야. 내가 알려줄 수밖에 없겠다. 잔말 말고 다녀와. 네? 아니 어떻게 비행기 표를 끊어주실 생각을 다 하셨어요. 명절에 표값이 얼마나 비쌀지 생각만 해도 아득한데요. 신우이가 이런 소리를 하면서 비행기 티켓을 끊어준 거예요. 막말하던 버릇 아직 싹 다 고치진 못하고 저러는 게 속으로는 웃겼는데 다시 활기차진 모습을 보니까 반갑기도 했어요. 신우이가 여행 보내주는 거니까 시댁 친정 모두 저희 부부가 명절에 못 찾아뵈어도 아무 말씀 못 하시는 게 재밌었네요. 신우이 덕분에 명절에 해외 나가서도 놀아봤어요. 아주 호강했죠. 여름이면 럭셔리한 피서 계획 신우이네가 짜서 저희 집에 보내줬고요.
제 생일에 기본 100만 원씩 붙여요. 제가 이런 거 부담스러워하는 사람인 거 아시고 일부러 더 이러시는 거죠? 올케, 이런 데서 은근히 눈치가 좋네. 맞아. 올케가 부담에 지식되는 거 보니까 내가 너무 재밌어서 멈출 수가 없어. 이 재미 보려고 열심히 돈 번다니까. 몇 년이 지나도 아직도 이러고 있어요. 신우이랑 저랑 타고난 성격 자체가 워낙 다르다 보니까 물과 기름같이 안 섞이는 건 어쩔 수가 없는데요. 다른 사람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독특한 신뢰가 깔린 관계이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사이예요. 신우이 심해부, 시조카들 이렇게 네 식구는 현재 아주 잘 지내고 있어요. 시원하게 성공가도를 달리는 신우이네를 보면서 저희 부부는 흐뭇한 미소를 지어왔네요. 이런 일을 지나오면서 저는 남편에게 속으로 깊은 신뢰가 생긴 것만 같아요. 자기 누나한테 제가 포용력을 보여줬으니 자기는 그 이상으로 저한테 보답하겠다는 식으로 엄청나게 더 잘해주기 시작했고 꽤 한번 안 부리고 직장에서 일을 더 열심히 하는 바람에 기대도 하지 않았던 승진까지 이뤄냈거든요. 고마운 줄 모르는 받고 나서 입을 싹 씻어버리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는 줄을 제가 어림짐작이나마 알고 있기에 제 남편이랑 인물이 마땅한 도리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어서 감사하고 또 고마움을 느낍니다. 좋은 사람이 좋은 사람들을 만들어낸다는 말처럼 저도 남편으로 인해 더욱 좋은 아내, 좋은 엄마, 좋은 올케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강해졌어요. 오늘 역시도 그 생각을 품은 채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중이죠.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매듭을 지을게요. 들어주신 모든 분들이 인생에서 귀한 인연 많이 만나시고 또 만드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